2019년 1월 15일 25 세의 프로로더 선수 메이슨 로우는 로키 산맥 한가운데에서 열린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관중들은 거인들의 대결을 목격했습니다. 메이슨 로우와 1700파운드의 황소 하드타임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이 젊은 카우보이가 승리하려면 단 8초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덴버 콜로세움의 조명 아래에서 관중들이 그를 응원하고 있을 때 곧 펼쳐질 가슴 아픈 참사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산산조각 난 턱, 으스러진 가슴, 출전 금지된 난폭한 황소들까지. 이것은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역사상 최악의 황소 타기 참사 6가지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예 메이슨 로우는 콜로라도에서 하드타임스 황소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의 이 추운 밤, 저녁이 끝날 무렵 또 다른 가족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1월 15, 일 메이슨은 덴버에서 열린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메이슨은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협회에서 세계 18위에 올랐으며 프로 7년차의 상금으로 수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는 전 세계 로더 팬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셔널 웨스턴 스톡쇼에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비극이 일어나기에는 단 한 번의 작은 실수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아레나 조명이 번쩍이고 관중의 함성 속에 메이슨은 1700파운드 황소 등에 올랐습니다. 관중과 집에서 보는 많은 이들에게도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스포츠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담대함은 그들이 존경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개 불라이더들은 자신을 평범한 사람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메이슨 자신도 전염성 있는 성격과 가장 거친 황소들을 타는 능력으로 유명했지만 그는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진솔함과 냉소적 유머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기장 안의 검투사였고 황소를 하나씩 정복하러 온 두려움 없는 모험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바로 8초 동안 그 야수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메이슨은 좋은 출발로 또 한 번의 승리에 가까워졌습니다. 가득 찬 로더 경기장의 분위기는 메이슨이 황소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전율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강력한 버킹 한 번의 분위기는 산산조각 났고 힘든 순간이 메이슨을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떨어지자 황소의 뒷다리가 그의 가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황소의 상상할 수 없는 무게에 깔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초 동안 관중들의 환호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음악은 아나운서의 다급한 외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관중 속 목격자들은 이어진 끔찍한 순간들을 묘사하며 메이슨이 황소의 왼쪽 발굽에 가슴을 여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황소가 메이슨에게서 떨어졌을 때쯤에는 그는 힘겹게 일어나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장을 떠나기도 전에 몸이 흙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경기장은 조용해졌고 많은 관중들이 모자를 벗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의료진은 메이슨을 신속하게 이송했고 그는 덴버 헬스 메디컬 센터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메이슨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보호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소의 뒷다리가 그의 가슴을 강하게 차면서 심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 판막, 그리고 대동맥의 심각한 손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메이슨의 갑작스런 죽음에 로더 커뮤니티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창인 젊은 남성이 한순간에 여기 있다가 다음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치프 엑세큐티브 오피서 션 글리스는 메이슨의 상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라며 커뮤니티의 슬픔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 그리고 깊은 애도를 그의 가족과 아내 애비에게 전합니다. 메이슨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3살 때부터 황소를 타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두려움 없는 삶과 황소 타기에 대한 태도는 2019년 1월 12일에 올린 마지막 트윗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트윗에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이야말로 네가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를 잘 아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 영상에 나오는 라이더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마주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이것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불 라이더들은 매일 밤 가족에게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고 그들은 평생을 바꿔놓을 재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메이슨의 이야기는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황소가 8초보다 덜 걸려 이길 수 있지만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한 황소가 더 극단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는 뼈를 부러뜨린 데 그치지 않고 가을 저녁에 얼굴도 산산조각 냈습니다. 1995년 10월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즉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파이널이 신시티에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불 라이더 터프 헤디머는 세계 챔피언까지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막은 건 1900파운드 야수 보다시우스였습니다. 혼돈의 열차에서 잠깐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만을 위해 제작된 독점 영상을 시청하고 다른 콘텐츠를 미리 접하며 콘텐츠 투표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론에서 저희와 함께하세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이 황소는 압도적인 힘과 최고의 기수들마저 거칠게 땅에 내던지는 능력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터프의 그 야수와의 첫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성공적으로 타기도 했었습니다. 1993년 그는 롱비치 블라이더스 온리 결승전에서 95점이라는 거의 완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승마를 인생 최고로 여겼습니다. 터프는 이미 3번이나 프로페셔널 로데어 카우보이스 애소시에이션 세계 챔피언에 올랐고 커리어 수입으로 $100만 번 최초의 블라이더였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최고조였고 도박사들은 그가 프로페셔널 불라이더스 블라이딩 챔피언에 오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영광이 큰 대가를 받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터프가 마지막으로 보데이셔스를 탔던 이후 2년 동안 그 황소는 진화했습니다. 부상으로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보데이셔스는 새로운 더 강력한 기술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보데이셔스는 머리를 땅에 대고 뒷부분을 들어올려 터프를 앞으로 유인한 다음 머리를 온 힘을 다해 위로 치켜들어 터프의 얼굴을 강타하려 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술과 터프의 자만심이 결합해 단 4초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고 이는 라이더와 황소의 경력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터프를 비추며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터프가 고개를 끄덕이자 게이트가 열리고 보다시우스가 힘껏 뛰쳐나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4초 후 경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보다시우스는 몸을 공중으로 던지며 터프의 얼굴에 강력한 박치기를 날렸고 터프는 동물의 등에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터프는 자신이 땅에 부딪힌 순간을 떠올리며 얼굴 전체가 마비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의 신체적 강인함 때문이었는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터프는 아레나를 걸어 나올 때 이를 다물었는데 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서 턱이 부러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얼굴 전체가 망가진 줄은 몰랐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니 마치 악마를 본 것 같더라고요. 사이드라인에서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보다시우스가 터프의 얼굴을 강타하는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창백한 얼굴에서 끝없이 흐르는 피가 더해지면서 관중들 중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터프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보다시우스가 자신의 얼굴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들은 보다시우스가 터프의 얼굴에 있는 모든 주요 뼈를 부러뜨렸다고 확인했습니다. 부상은 너무 심각해서 총 13시간에 걸친 2번의 수술이 필요했고 그의 얼굴을 재건하기 위해 6개의 티타늄판이 필요했습니다. 부기가 심해 터프가 집에 왔을 때 4살 아들 레인도 그를 못 알아봤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라이더는 여전히 유머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다고 전해지길 보다시우스가 내 얼굴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내 외모를 영원히 바꿔놨지만 원래부터 못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다시우스에게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뒤 전국 결승전에서 로더 선수 스콧 브레딩은 보호를 위해 하키 마스크를 쓰고 보다시우스를 타려고 시도했습니다. 보다시우스의 강력한 버킹에 마스크가 산산조각 났고 브레딩은 코가 부러지고 눈 주위 뼈가 터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다시우스가 극도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한 소유주 세미와 캐롤린 앤드류스는 카우보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시우스를 즉시 은퇴시키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5년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올해의 황소로 선정된 보다시우스는 7세의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여전히 전성기였던 터프 헤더먼은 어떻게든 재건된 얼굴과 투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카우보이가 다시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제롬 데이비스의 다음 낙상은 경력뿐 아니라 그의 인생도 영원히 바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롬은 세계 챔피언이 될 자질을 갖춘 듯 보였습니다. 제롬은 생후 8주도 안 되어 처음 황소를 탔고 11살에 처음 황소를 길들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 타이틀을 처음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모든 성취들이 그를 프로로더 선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2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프로페셔널 로더 카우보이스 어소시에이션 세계 블라이딩 챔피언 타이틀을 따내며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후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1998년 3월 14일 따뜻한 오후에 제롬은 텍사스 포트워스 헤드만 챔피언십 챌린지에서 노컴아웃 존이라는 황소를 타게 됐습니다. 이 대회는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 시리즈, 버드라이트컵 시리즈의 일부로 제롬이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월드 챔피언의 꿈을 쫓고 모두가 원하는 금색 버클을 얻을 기회였습니다. 제롬이 그 강력한 짐승을 타자 경기장에 먼지가 휘날렸습니다. 관중들은 젊은 기수 제롬을 응원했고 그는 노컴아웃 존과 자신을 잇는 밧줄을 꼭 잡았습니다. 가장 경천원 많은 기수들조차도 문이 열리기 전 몇 초 동안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일단 문이 열리면 평소처럼 집중해서 임할 뿐입니다. 노컴아웃 존이 튀어나오자 존이 달려나왔습니다. 제롬은 경주를 잘 시작했습니다. 그는 존을 노크아웃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하고 흙바닥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주가 시작된 지 5초도 채 되지 않아 상황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존은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 제롬을 세게 끌어내렸고 강력한 박치기로 그의 턱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장갑 낀 손이 밧줄을 놓치면서 그는 순식간에 땅으로 내던져졌고 머리부터 경기장 흙바닥에 어색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낙하로 제롬이 의식을 잃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들것에 실려 슈트 뒤편에 있었습니다. 제롬은 곧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동료 라이더 테이터 포터에게 장갑을 벗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질문에 충격받은 테이터는 이미 벗겨졌다고 답했습니다. 그제야 제롬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제롬은 몸의 대부분 감각을 잃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료진이 젊은 기수에게 말했다. 그는 목의 척추뼈가 어긋나 가슴 아래로 심하게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곧이어 의사들이 그의 경력이 끝났다고 밝히면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제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스포츠에서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침대도 옆에서 속삭이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려 하거나 발가락을 꼼지락거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들려옵니다. 방 안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전달됩니다. 당신은 마비되었습니다. 당신이 알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것이 제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창 때에 쓰러진 기수가 느꼈을 분노, 슬픔, 깊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제롬의 불라이딩에 대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노킴 아웃존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포츠에 깊이 관여하며 성공적인 소사육업자로 전향해 프로 대회를 위한 버킹풀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력은 예상보다 빨리 왔지만 사랑하는 스포츠와 이어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티파니와 함께 자신의 목장에서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롬이 녹 아마운트촌에서 떨어진 그날 밤 많은 관객이 방금 본 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뒤 뉴욕시에서 또 다른 카우보이가 같은 투지를 필요로 합니다. 승마가 크게 잘못되어 모든 것이 거의 끝날 뻔했을 때였습니다. 케일럽 로빈슨으로 태어났습니다. 피스톨의 인생은 스포츠에서 가장 위험한 8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과 달리 피스톨은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하게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로더 스포츠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불라이더, 어머니는 배럴 레이싱 참가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라이딩에 계속 노출된 덕분에 피스톨은 영광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2년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시즌 오프너가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을 때 피스톨은 1500파운드 소카리오 카르텔을 배정받았지만 관중들과 달리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피스톨은 이미 카리오 카르텔보다 더 크고 사나운 소들을 타본 여러 해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이 추운 겨울밤도 그에게는 그저 또 다른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날이 평소와 다를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카리오 카르텔의 밧줄을 잡고 있을 때 카리오 카르텔은 경기장 중앙으로 달려가며 등에 있는 피스톨을 떨쳐내려 몸을 흔들고 뛰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의 강한 몸부림에 그는 공중으로 내던져져 얼굴부터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끔찍하게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운 황소는 계속해서 돌았고 피스톨은 카리오 카르텔의 믿을 수 없는 무게 아래 깔려 온몸과 다리가 짓밟힌 채로 도움을 외쳤습니다. 먼지가 사방에 날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피스톨이 카리오 카르텔에게서 벗어나려 비명을 지르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것이 카리오 카르텔의 힘이었습니다. 피스톨의 다리 위로 내려앉는 것은 시속 20마일이 넘는 택시에 치는 것과 맞먹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피스톨은 척추가 산산조각나고 오른쪽 대퇴골, 왼쪽 종아리뼈와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허리 아래쪽에 두 군데 미세 골절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카우보이가 도시에서 차에 치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피스톨이 자신을 잔인하게 들이받고 공격한 것이 황소였다고 설명하려 했을 때 의사들은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680kg짜리 황소에게 잔인하게 짓밟힌 후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후 피스톨은 8주 넘게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위험한 동물 위에서 생계를 잇던 남자에게는 이제 그는 옷을 입거나 화장실 가는 등 간단한 일도 힘들어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생긴 뒤에도 그는 12주 더 휠체어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신체적, 정신적 시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아직 회복 중인 상태에서 피스톨은 걷는 법을 다시 배우는 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음속 깊이 그는 로더색에 아직 증명할 것이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부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커리어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강인한 인생관 덕분에 피스톨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참사 후 1년이 안 되어 그는 PBR에서 대회 복귀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최악의 사고로 자주 언급되는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 로더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하는 위험을 뚜렷하게 상기시켜줍니다. 9번 세계 챔피언 타임 어레이는 이 스포츠는 삶과 죽음의 압박이 있다고 멋지게 말했다. 게이트가 열릴 때마다 매번 그렇습니다. 피스톨스. 회복은 생존의 운뿐만 아니라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정신력은 곧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시카고에서 또한 카우보이가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로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10일 추운 겨울 저녁에 보너폴트는 특히 공격적인 명성을 가진 위험한 황소 카우보이 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보너는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프로로 활동한 그는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월드 챔피언은 아니지만 2015년 월드 파이널 7위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이 최고의 시즌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2016 시즌의 개막전이었습니다. 보너는 첫 두 번의 라이드에 모두 성공하며 카우보이 업에 올라탔을 때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관중들이 그를 응원하는 가운데 그는 카우보이 업을 8초 동안 성공적으로 탔지만 하차를 준비하던 중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카우보이 업에서 내리려고 할 때 1600파운드의 야수가 몸을 앞으로 밀치면서 보너를 뒤로 넘어뜨렸고 관중들은 보너가 공중에서 제주를 넘다가 머리로 곧장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보너의 힘없는 몸이 흙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자 경기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이 도왔지만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목 아래가 마비됐습니다. 보너는 들것에 고정된 채 일리노이 주 파크리지에 있는 어드보키 루터란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8분간의 구급차 이동 중에 보너는 몸의 움직임과 감각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고 완전한 마비 상태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부상이 시야의 척추뼈 골절임을 확인하고 회복을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의사들은 카우보이가 듣기 싫은 말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다시는 말을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보노는 인생이 스쳐가며 깊은 슬픔에 잠겼겠지만 그 순간 그의 문제 중엔 이것이 가장 작았습니다. 의사들은 헤드가 다시 걸을 확률이 1%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끔찍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만 됩니다. 하지만 한때 자유와 움직임의 그릇이었던 당신의 몸이 갑자기 감옥이 돼버린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의사의 말이 귀에 맴돕니다. 당신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존재를 뒤흔드는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미래에 대한 인식을 무너뜨리는 한마디입니다. 보노에게는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척추 유압 수술을 받은 후 그는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활동적인 카우보이였던 그에게는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노에게 한 달간 누워있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유 시간이 늘자 보노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질이나 직업보다 가족과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가짐이 그의 치유에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의사들의 초기 예상과 달리 보노는 퇴원할 때쯤 몸의 감각과 움직임을 결국 되찾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에게 6개월 안에 다시 황소 위에 올라탈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의사는 수술 중 주요 동맥 근처에 삽입된 금속 때문에 3번 척추에 또 부상 시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헤드는 경력이 끝난 후에도 다시는 프로 승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노의 이야기는 부상 후 2달 만에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았습니다. 그는 PBR의 자회사인 IMG 모델스와 글로벌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2017년 ABC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 24의 샤나 버지스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목표 추구를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노 볼튼의 회복은 전 세계 라이더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인생은 가끔 기회를 주지만 스포츠는 항상 용서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몇 년 후 캘리포니아에서 한 젊은 브라질 라이더가 같은 꿈을 쫓으며 슈트에 들어섰고 경기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2021년 8월 29일 떠오르는 유망주의자 20위 새 브라질 출신 프로 불라이더 아마두 감포 실바가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의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평범한 이벤트가 될 예정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황소 클래식 맹과 짝을 이룬 그는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이벤트 관중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녁이 끝날 즈음 관중들은 충격에 휩싸여 많은 이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아마두는 16세에 불라이딩을 시작해 2017, 2018년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브라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다음해 브라질 파이널 준우승을 했고 텍사스 에든버러 벨로시티 투어에서 미국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는 2020 시즌 말 프로페셔널 불 라이더스 월드 파이널 출전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불라이딩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고 그는 이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슈트에서 클래식맨 위에 올라타면서 그는 경기장을 둘러보고 클래식맨의 몸에 감긴 로프를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문이 날카롭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쇼가 시작됐습니다. 클래식맨이 힘껏 날뛰며 뛰쳐나왔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 아마두가 통제하는 듯 보였지만 5초가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클래식맨의 힘에 아마두가 안장에서 튕겨나갔지만 그의 박차가 밧줄에 걸려버려서 도망칠 수 없는 채로 클래식맨 바로 아래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마도 영혼처럼 느껴졌을 시간 동안 거칠게 짓밟혔습니다. 클래식맨이었습니다. 클래식맨의 말굽이 1500파운드 넘게 그의 가슴을 내리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관중들은 아마두가 날뛰는 황소에 짓밟히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오는 고통의 정도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제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근육과 분노로 이루어진 1500파운드짜리 동물이 당신을 등에 태운 채 내던지는 모습을 땅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 숨이 턱 막힙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그 짐승이 당신 위에 올라섭니다. 그의 엄청난 무게가 짓누르고 그의 발굽이 당신 몸을 파고듭니다. 숨 쉴 때마다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입니다. 당신은 갇혀있고 무력하며
주변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마두에게 악몽이 아닌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나운 황소가 진정되고 아마두가 경기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프레즈노 인근 커뮤니티 지역 의료센터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잔혹한 공격 중에 입은 부상은 너무 심각해서 안타깝게도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로더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마두는 경쟁자이자 친구, 아들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커뮤니티 내에서 승마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불라이딩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점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PBR과 다른 로더 단체들은 의무적인 보호조끼, 헬멧, 현장 의료팀을 포함한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대하고 사나운 동물들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프로페셔널 볼 라이더스 대변인 앤드류 지앙골라는 이후 클래식맨의 행동이 공격적이지 않았으며 클래식맨이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버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두가 사망한 그날 밤 그 사건은 단순한 불의의 사고에 불과했지만 정의가 이제 어떻든 간에 아마두의 부모님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기수들은 위험을 알지만 그 대가를 진정 이해하는 이는 드뭅니다. 아마두의 이야기는 용기는 두려움 없이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열정이 어디서부터 희생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당하고 용감하게 사세요.